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 개인정보보호팀의 정유진입니다. 네, 동의서라는 것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수 동의가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선택 동의가 남아있고 고유식별 동의나 제3자 제공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팀과 서비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의서도 이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마다 동의서나 동의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프로세스는 모두 다를 것이지만 그래도 동의서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은 모두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서를 통해서 각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이나 보유기간,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팀 입장에서는 동의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스가 동의서에 관련해서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일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토스에는 표준 동의 모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를 기반으로 수행하고 있는 동의서 점검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호가 바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적법 근거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의입니다. 토스에서는 기존에 동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동의서라는 것 자체가 이용자단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외부기관이나 규제기관의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상시 있었습니다. 또한 토스에서는 100개가 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각 서비스마다 동의 화면이 통일되지 않았고 이를 컨트롤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개발상의 문제 등으로 동의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근거 없는 제3자 제공 동의가 될 수 있어 이는 과징금 대상으로 그 리스크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토스에서는 각 제품팀에서 동의 화면을 자체적으로 구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유형이 혼재된 것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팀에서도 동의 화면은 이렇게 받아주세요 라고 가이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반영했는지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을 인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은 모든 서비스에서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게 할 수는 없을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런 고민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표준 동의 모듈입니다. 내부에서는 표동모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요. 뒷장표에서 표동모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표준 동의 모듈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표준 동의 모듈은 표준적인 동의 화면 UI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딴 모듈입니다. 이 표동모를 이용하게 되면 일관된 방식으로 각 서비스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고 동의 관련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동모를 적용하게 되면 동의 화면에서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도 미리 사전에 정의해 두었고 동의 이력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판례에서는 이용자가 명확한 인식하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실제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동의인지 설명하는 타이틀을 포함하고 CTA에는 동의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동의 거부 옵션을 포함하고 체크 표시를 하는 등 컴플라이언스적인 요소들을 녹여내었습니다. 그러나 표준 동의 모듈 버전 1의 경우에는 동의 화면 껍데기를 모듈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태생적으로 잔존하는 리스크들이 있었습니다.
표준 동의 모듈을 구성할 때 이제 개발자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노출 대상 아이디나 타이틀이라던가 아니면 그 동의를 필수로 받을지 선택으로 받을지 등을 코딩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보다는 물론 줄었지만 다양한 동의 형태가 구현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휴먼 에러의 가능성도 존재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개발자가 동의서 아이디를 123이라고 입력을 해야 하는데 1234로 실수로 입력을 했다면 잘못된 동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표준 동의 모듈을 적용하지 않고 하드코딩을 하는 서비스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적 관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동의 동작이나 동의 이력을 적재하는 부분을 제품팀에서 자체적으로 구현해야 했기 때문에 잘못된 동의 처리가 일어나거나 동의 이력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 개발자가 코딩으로 구현을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노출될 동의 화면은 앱 배포를 해야 이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테스트 앱 배포를 하고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상시적으로 이를 알아차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만약에 동의 화면과 관련하여 이슈가 발생해서 동의 화면을 수정해야 할 때 동의 화면 수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앱을 배포하고 또 유저가 앱 업데이트를 해야 반영된 동의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리스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팀에서는 이런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서 동의서를 한 땀 한 땀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QA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준 동의 모듈 버전 1을 적용했는지, 동의서 강조 표시는 적절히 했는지, 문구 표준화는 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최초 검수했을 당시에는 주로 서식이나 강조 표시와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미흡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번 더 표준 동의 모듈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사적으로 반드시 표준 동의 모듈 버전 2를 적용하도록 의무적으로 전환했습니다. 표동모 V2의 경우 구성 하나하나에 동의와 관련된 각종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녹여낸 제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동의 안내서는 물론이고 제품팀에서는 사실 서비스를 부스팅하고자 하는 니즈가 높기 때문에 다크 패턴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다크 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도 참고하였고 또 금융상품 온라인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의 경우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들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동의 모듈 버전 1의 경우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모듈화이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버전 2에서는 이를 어드민 제공과 서버 드리븐 모듈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단에서 코딩이 필요했고 표준 동의 모듈을 적용하지 않는 서비스들도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1번과 2번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사적으로 모든 서비스에 대해 표준 동의 모듈 버전 2로 전환을 하면서 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팀 자체적인 구현을 제한하였고요. 컴플라이언스 준수와 추적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동의 이력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자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직접 코딩이 필요했고 구현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휴먼 에러 발생 가능성은 어드민을 제공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제품팀 PO는 직관적으로 어드민을 통해 동의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개발자는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드민으로 만든 표준 동의 모듈 아이디를 호출만 하면 됩니다. 또한 네 번째, 즉각 대응이 어렵다. 앱 배포를 해야지만 동의가 화면이 바뀐 것을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리스크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서버 드리븐 방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어드민을 통해 수정하면 즉시 반영되게 변경되었습니다.
실제 보시는 게 표준 동의 모듈을 만드는 어드민 화면입니다. 이처럼 제품팀 PO는 어드민을 직관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이제 화면 타입을 선택을 하고 필수 동의 화면을 구성하고 선택 동의 화면을 구성하는 동영상입니다. 동의 화면이 수정 필요할 때도 앱배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어드민에서 설정만 변경해주면 즉각 수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서비스와 연결된 동의서를 동의 화면에 연결하고 필수와 선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동의를 필수로 받을지 선택으로 받을지도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코딩으로 required, optional 이렇게 입력을 했던 부분도 훨씬 쉽게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처럼 타이틀을 입력하고 두 번째 이미지처럼 디스크립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미지처럼 미리 만들어둔 동의서를 연결하면 동의 화면이 완성되게 됩니다. 각 설정마다 준수해야 하는 부분도 하단에 안내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연결된 동의서를 그대로 연결만 하다 보니 잘못된 동의서를 띄울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값을 설정함에 따라 최종 동의 화면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을 눈으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자는 이제 코드에 표준 동의 모듈 아이디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휴먼 에러를 줄이면서도 개발자 리소스가 크게 감소되었는데요. 실제로 200줄을 넘게 코딩하던 것을 30줄이면 되기 때문에 리소스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재차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 화면을 서버 드리븐 방식으로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어드민을 통해 설정 값과 뒤에서 설명드릴 동의 메타 값을 입력하면 이것이 어드민 서버에 적재되고 동의 화면은 이 서버에 의해 컨트롤됩니다. 또한 동의 화면에서 이제 동의하거나 거절하거나 철회한 이력도 이 서버에 쌓여서 어드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스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동의 화면에 대한 추적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동의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앞 장표에서 동의 메타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는데요. 동의 메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의서와 관련된 메타 정보를 데이터화한 것입니다. 처리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관련된 계약이 있다면 해당 계약 정보, 서비스 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토스에서는 표준 동의 모듈 버전 2를 개발함과 동시에 이제 메타화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순서를 좀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동의서에 들어갈 항목을 모두 미리 표준화해 두었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미리 정의한 항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텍스트를 작성하지 않고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동의 항목이 데이터화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이름, 성명, 네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들어갔다면 이제는 이름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 동의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시스템적으로 확인 및 추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름이 처리되는 서비스를 모두 알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름이 포함된 동의서들을 모두 추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동의서를 작성하는 어드민에서 동시에 속성값도 붙이게 됩니다. 제가 가져온 이미지를 설명드리면 동의문 노출 채널이라고 해서 토스 앱인지 웹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동의 성격이 필수인지 선택인지도 입력합니다. 또 처리 목적이 수지 비용인지 제3자 제공인지도 선택하고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는지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지 만 14세 미만의 정보 주체 정보를 사용하는지 여부도 입력하게 됩니다. 또 정보 주체 유형이 법인인지 고객인지도 입력을 하고 처리 주체가 토스인지 제휴사인지도 입력하게 됩니다. 또 관련된 계약 정보가 있다면 이것까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만약에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동의서를 모두 알고 싶을 때 언제든 추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의서를 띄워줄 서비스도 연결하게 돼서 동의서만 보더라도 어느 서비스에서 쓰이는 동의서인지 상시로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드민을 통해 표준 동의 모듈 화면까지 만들면 동의 화면 작성 완료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토스는 서비스와 동의서, 동의받는 화면까지 모두 데이터화하고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정의된 정책을 따르도록 안전한 동의 경험을 구현하는 한편 동의 이력 보관 및 관리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또한 메타화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서비스별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은 잘 만들어졌으니 이제 모니터링의 시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품팀에서는 표준 동의 모듈 버전 2로 모두 전환을 하였고 검수 요청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보호팀에서는 Q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A 때 확인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의받는 화면 문구, 앱에서 동의서 클릭 시 적절하게 그 동의서로 랜딩되는지, 표준 동의 모듈 정책에 부합하게 동작을 하는지, 다크 패턴이 있지는 않은지, 이력은 잘 적재되는지 등 총 16가지 항목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300개가 넘는 표준 동의 모듈을 모두 검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규 표동료가 생겼을 경우에는 알럿을 받아서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수를 해보니 표준 동의 모듈 버전 2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 표준 동의 모듈 전환 과정에서 로직상의 에러가 있는 경우는 있었어도 표준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동의력이 적재되지 않았다거나 동작 자체의 문제점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팀에서는 개인정보 동의서 자체에 대한 사후 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모든 동의서를 리스트업하고 현행화를 합니다. 또한 동의서가 신규로 생성되거나 수정되었을 때는 채널로 알럿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팀 담당자분께서 QA를 진행해 주십니다. 동의서 사후 점검 시에는 표준 문구를 사용하였는지, 메타화는 잘 입력하였는지, 그리고 서비스와 연결은 완료하였는지, 동의 철회 창구는 잘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확인이 완료되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를 반영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표준화를 시스템화하고 다 적용을 했다 보니 메타화를 누락했다던가 서비스 연결을 깜빡하고 하지 않은 경우는 있었어도 동의서 자체의 문제점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동의서에 포커싱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스에서는 현재 5 메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계약, 동의서, 테이블, API, 각 메타들이 일치하는지 그 정합성을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수립 완료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토스의 동의서에서는 이름을 처리한다고 명시했는데 실제 테이블에서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되고 있다면 이것은 정합성이 깨진 것이라고 보고 즉시 개선 조치를 진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동의서 점검 프로세스는 향후에는 이 5 메타 체계 안에서 연계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의서 항목과 DB에 저장되는 항목이 다르지는 않은지, 그 동의서는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 모든 것이 연계되어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토스에서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체계와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토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가 적법한지 자동화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시작이 되는 동의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한 땀 한 땀 너무 고생하면서 QA를 해주셨었는데 이렇게 발견되던 많은 미흡사항들이 현재는 발견되지 않고 인력 리소스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작업들을 개인정보보호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표준 동의 모듈이나 어드민 개발을 할 때 저희 토스와 같은 경우에도 PO, 클라이언트 개발자, 서버 개발자, 디자이너로 구성된 팀에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표준 동의 모듈로 전환을 하고 미흡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즉시 개선 조치를 해주시는 부분도 서비스를 준비하느라 너무너무 바쁘신 제품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이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스에서도 많은 담당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체계를 만든 것처럼 만약에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의 기업에서도 동의와 관련된 체계를 만드신다면 회사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